중장기적으로 이 모든 두 회사들은 나중에 더 높은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산 시점에 따라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필살기 찐쌤 김진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넘게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타이밍이었습니다. 결국 이 매매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전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비중을 조절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실제로 우리 어카운트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찐생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매매를 하는 이 타이밍을 되게 어려워하신다는 건 제가 또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필살기 시간에는 그동안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 팔란티어, 테슬라를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보셨던 분들은 뭐야 이 자식 답 내놓고 얘기하는 거 다 지나간 거 놓고 그게 무슨 도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시황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 두 종목에 관해서는 매매 타이밍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복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세 관점에서 팔란티어하고 테슬라하고 현재 포지션은 이 복기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은 또 어떻게 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요럴 때 사고 요럴 때 파는구나, 뭐 요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본적인 이 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경험치가 한 번 더 레벨업 되길 바란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정말 그러고 싶어서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복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매매부터 복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란티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시점이 11월 달입니다. 이때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300% 이상 올랐을 때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전부터 좀 살랑살랑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도 봤고, 그러면서도 제가 뭐 특별하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했지 사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평소에 사실 그런 말씀 잘 안 드리죠. 그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 팔란티어 사도 될 것 같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하실 텐데 바로 60불대입니다. 지금 동그라미를 친 60불대였고요. 제가 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한번 쭉 뱉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팔란티어의 포지션에 대해서 콕 집어 팔란티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AI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떤 형태였냐면 이렇게 추세가 강화될 때마다 계속해서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추세가 강화되는 형태는 포지션을 더 애드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랬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 조금은 큰 폭의 조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일정 부분 좀 축소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다시 V자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나오고 요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매수 스토리였던 것 같고요. 그랬다가 2월 초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국방비를 삭감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 팔란티어의 사업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팔란티어가 급락했었잖아요. 제가 이 급락 상황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매수의 논리 중에 일정 부분 정도는 훼손이 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한 일정 정도 수준은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2월 즈음에서는 필살기를 통해서 팔란티어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때 이제 팔란티어의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업데이트 드렸고, 그때 매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부 분야의 성장이었기 때문에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를 일치시킨다고 하면 이때는 충분히 이익 실현이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어떤 수준의 조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틀 3일 정도가 주가가 더 하락을 하는 과정에선 추가적인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탈하는 요 시점에서 실질적인 단기, 중기 추세 자체에 대한 훼손은 나타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축소가 필요하고 사실상 최소한의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요 정도가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 여러분들과 그동안 계속 호흡하면서 이야기했던 팔란티어의 매매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테슬라 복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명확하게 매매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팔란티어보다도 조금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시점이 바로 11월 달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몇 % 급등했을 때 20몇 %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테슬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실적 발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실적을 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다. EV 쪽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테슬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FSD가 될 수도 있을 거고 ESS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전까지는 성장 요소로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부터 보게 되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금은 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상승 구간 2018년 19년부터 2021년 중간까지 있었던 페이지 1 첫 번째 랠리 구간이 지나고 아주 장기간 부진했었다가 지금 이 상황 요 정도 실적이면 실제로 페이지 2 새로운 테슬라의 주가 랠리가 시작되는 시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요 하루에 이 20% 상승한 것 하루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그렇잖아요. 주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 상승 논리를 더 강화시키는 편인데 이러고 나서 이런 강세가 있을 때 실제로 페이지 2의 구간에 들어간 것 같고 실제로 주가도 너무나 고맙게도 히스토리컬 하이를 갱신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기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테슬라도 결국은 12월 중순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첫 번째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요 정도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명확했었거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죠. 저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EV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EV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전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테슬라를 매수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때도 뭐 EV 관련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들께도 특별하게 축소를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요 정도 하락을 보일 때 실질적으로 11월부터 형성됐던 이 추세에 대한 훼손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러니 일정 정도 수준의 축소가 필요하다.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요때 당시에 드렸고요. 그래서 축소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포지션이 유지가 되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흘러내리는 케이스다. 테슬라가 여기서 왜 빠지고 있는지 이유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형태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흘러내리는 형태다. 그리고 이 흘러내리는 형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포지션은 없거나 아주 극단으로 축소되어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요때 당시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 하나만 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더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대신에 이 마지막 하락 구간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고 그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홀딩을 할 것이고 중장기 추세가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포지션에서 청산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략으로 드렸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테슬라만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가 그때부터는 완전히 훼손되는 종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서 청산되어야 하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의 복귀입니다. 그럼 앞으로가 궁금해지는데요. 팔란티어와 테슬라의 투자 결론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저는 어떤 시점을 딱 끊어가지고 투자 결론이 딱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투자 결론들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투자 결론은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란티어는 취소 수량을 보유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어 있고 테슬라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자 결론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건데요. 이거를 구분하는 시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테슬라 차트에서 2월 달에 보여줬던 요 흘러내리는 과정, 이 과정이 결국은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팔란티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또 모르게 테슬라가 지난 2월에 보여준 것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팔란티어도 모두 다 청산되어야 하는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란티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월 달에 테슬라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처음 매수했던 시점보다도 지금 가격이 아래거든요. 여기까지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2월 달부터는 완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개연성 자체가 상실되는 상태인데요. 환기시켜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각각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주식 누가 물어본다면 찐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뭐냐? 저는 가치주도 성장주도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에 대한 기대는 펀더멘탈하게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를 명확하게 다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추세를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사라져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제 기준에는 그 회사가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는 거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여낼 거냐? 저는 이건 추세가 기간별로 어떻게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지어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 추세만 이탈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뭐. 근데 단기에서 중기 추세가 이탈했다? 절반 정도 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추세가 완전히 이탈했다? 그러면 다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무난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두 종목을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팔란티어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장기 추세 유지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밤에 이 장기 추세를 조금은 더 단기에 더 강화시키는 듯한 강세 흐름이 확인되고 있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국 시장에서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까지 바뀌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월요일날 반등을 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추세를 장기 추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올랐던 것을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테슬라는 새로운 추세가 뭔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종목이다. 월요일날 첫 번째 반등할 땐 제일 센 종목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투자 관점은 이렇게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수 시점이 안 좋아서 팔란티어 손실이 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기에는 테슬라도 강하지 않나요? 이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이유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을 사시는 이유 중에서 가장 흔히 하시는 방법이 뭐 기업의 가치 분석, 미래 가치 분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시는데 이 이유로 주식을 보유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팔란티어건 테슬라건 솔직히 제가 감히 뭔가 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회사고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미래 성장성은 매우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장기적으로 이 모든 두 회사들은 나중에 더 높은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산 시점에 따라서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불 넘은 위치에서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 굉장한 손해 상태가 맞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란티어는 여전히 중장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만한 상황. 단 앞서 테슬라 2월 달처럼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버려야 하는 상황.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싸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에서 테슬라를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높은 가격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손절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단기에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추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테슬라가 여기서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발생시킨다는 건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빠졌던 것보다 더 강력한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불가능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 차원으로 저는 좀 테슬라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팔란티어는 최소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가 세지면 세질수록, 그래서 추세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다시 포지션을 늘리면 될 거고, 2월달처럼 흘러내리면 흘러내릴수록 청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전망이 아니라 대응 차원에서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이제 투자는 확률의 게임, 내가 많이 맞춰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세가 이탈을 했을 때 포지션 청산하는 거 절대 겁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진짜 손익비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테슬라를 보고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시점,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자고 했던 시점, 요 두 군데가 되겠죠. 사실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굉장히 눈에 띄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라는 거로 명확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도의 타이밍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뭐가 어렵냐면 그때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첫 번째 제가 매도하자고, 이익 실현하자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언제냐면 고가 480불에서 400불이 깨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고가 480불에서 400불 빠지니까 내가 익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480불 생각하면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주식을 파는 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사는 가격이 400불대 위라고 한다면 손절매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때가 매도 시점이 맞았구나라는 거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매도하자고 했던 가격대는 380불대 이하로 내려갈 때이니까 더 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 생각해 보면 매도의 시그널이 불분명했던 것이 아니라 내 가격 때문에 매도의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매도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때가 어려웠을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확률의 게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맨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 손익비의 게임이다. 그러니 내가 추세가 바뀌었을 때 손절매를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오히려 조금은 더 이번 복귀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조금은 색다른 주식 필살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죠. 정답이란 건 자기한테만 있는 겁니다. 목표한 대로 그대로 하면 그게 바로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자신의 철학,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쳤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저의 기준, 저의 투자 철학, 저의 투자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최선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치가 쌓이고, 경험치가 제대로 쌓인다면 우리 주식 투자는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아픈 말로 여러분들 꼬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주식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